3년 넘게 현금만 쌓던 버크셔가 드디어 주식을 샀죠. 자,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워렌 버핏은 원래 역사적으로 폭락할 때만 좀 돈을 썼거든요. 2008년도 금융위기, 20년도 코로나 때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상승장이냐, 더 간단한 신호냐, 아니면 하락장을 암시하는 거냐, 갑론을박이 나뉘고 있는데 오늘 양쪽 다 한번 뜯어볼게요. 이번에 보시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특징이 뭐였냐면 14분기 1년에 4분기니까 한 3년 넘게 주식을 순매도를 했어요. 현금만 계속 쟁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14분기 만에 처음으로 순매수를 했어요. 200억 달러. 주식을 235억 달러 매수했고 매도를 37억 달러.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2분기 실적 발표 이게 언제 거냐면은 지금 당장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번 분기, 2분기에. 자, 그럼 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자사주 매입도 시작했고, 얼마 전에 또 약 100억 달러 구글 담았죠. 순매수 전환 자사주 매입.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자사주 매입이 뭐냐면 이제 자기네 주식을 사는 거죠. 2분기에 45억 달러를 샀다고 합니다. 5년 만에 최대 분기 금액. 그리고 2분기 끝나고 나서 7월 달에 굳이 33억 달러 산다고 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뜻이야? 버크셔 해서웨이 우리 사줄 거야. 주가 띄어 그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워렌 버핏이 시장의 매수로 돌아선 요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일단은 첫 번째 지금까지 거의 한 3년 가까이 주식을 매도만 했고 현금만 쌓아놨던 그 워렌 버핏이 이제 시장에 들어왔구나. 자사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샀구나. 그러면 뭔 뜻일까? 뭐 AI 그 버블에 못 참아서 뭐 들어왔다? 뭐 이제 내피셜 돌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 환경이 나아졌고 개선이 돼서 무언가 베팅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시장 참여자들은. 그게 이제 긍정적인 거. 이따 또 부정적인 거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최고 책임자가 바뀌었죠. 최고 경영자가. 그렉 아벨이라고. 근데 규정상 워렌 버핏 얘기 없이는 못 사요. 워렌 버핏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시장 환경이 좀 좋은 건가? 워렌 버핏이 이제 진짜 상승장에 뛰어드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 그 논리를 조금 더 보태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난주 미국의 고용지표예요. 7월달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엄청 안 좋게 나왔어요. 비농업 고용지표가 한 마이너스 2만 3천 개 가까이 빠졌고 그리고 저전달까지 2개월 전까지 다 하락을 했어요. 실업률도 4.1. 자, 그럼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온 거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고용지표가 좋아야 미국의 경제가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국의 고용이 둔화되면 9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리죠. 그래서 왜 미국의 고용지표가 이번 안 좋게 나왔냐 봤더니 정부 일자리가 5만 3천 개 줄었어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줄였다는 거죠. 왜 줄였을까?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상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막바지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고용지표를 마사지할 가능성이 높다. 음모론이에요. BLS 노동통계국장이 지금 자리에 없어 수장이. 이미 잘랐어요. 지금 마사지에 들어간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겠죠. 여러분들 봅시다. 지금 연준의 몇몇 그 매파 인원들이 막 금리를 올려야 된다 얘기는 하는데 그 얘기도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미 늦었어 제가 봤을 땐. 물가도 지금 둔화되고 있죠. 유가 빼고는. 그리고 고용지표도 둔화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연준이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어떻게 올려. 자, 그러면 8월 달에, 7월 달에 왜 이렇게 지표가 안 좋게 나왔냐? 보통 여름철에는 좀 그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여름에 왜 심하냐면은 보통 그 여름철에 이제 서비스 직업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잡, 쓰리잡, 파트타임 직업들이 좀 늘어나. 그러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심하고 그리고 여름철에 또 이제 뭐 교사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일용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적게 나올 때도 있고 많이 높게 나올 때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여러 가지가 혼재가 되어 있다. 계절적인 부분도 있고 뭐 이제 트럼프 뭐 그런 것들이 음모론이니까 뭐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이 좋아했어요. 금리가 이렇게 쭉 떨어지죠. 떨어진다는 건 뭔 뜻이죠? 야 연준 금리 못 올리겠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10년물이 0.1bp나 떨어졌어. 인상 확률도 57에서 44%. 좋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재가 호재로 반응을 하는 거죠. 고용지표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좋다. 그러면 워렌 버핏도 시장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좋은 거네? 라고 또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지금 다우랑 S&P는 전고점 넘었고요. 나스닥도 지금 전고점까지 1, 2% 남았죠. 미국 증시 최고점이에요. 그리고 빅테크에서 중소형주들 막 스페이스X, 오클로, 아이온큐, 아이렌 불반등을 해. 나머지 막 그동안 많이 빠졌던 애들도 막 불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빅테크, 반도체에만 쏠렸던 돈들이 지금 다른 섹터들로 막 순환매가 돌고 있어. 이게 좋다는 거죠, 분위기가. 그런 상태에서 워렌 버핏이 들어왔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안 좋은 점 얘기 한번 해드려 볼게요. 워렌 버핏이 그동안 현금을 썼던 그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3년 동안 상승장이었죠?
주식을 팔기만 했어요. 안 사고. 자기네 주식도 안 샀어. 근데 갑자기 지금부터 주식을 사. 그러면 워렌 버핏은 옛날에 이렇게 갑자기 그 잠잠하다가 몇 년 만에 주식을 샀을 때 시장이 어떨 때마다 샀을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90년대 말 닷컴 버블 때 샀어요. 음. 기술주가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그렇게 올라갈 때도 멈춰 있다가 참았다가 다 떨어지니까 그때 샀어. 변태처럼. 하락장 때 샀다는 겁니다. 두 번째 2008년도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죠? 그때 골드만삭스를 연 10% 우선주를 담습니다. 50억 달러 들어가요. 다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GE,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마스까지 2008에서 2011년도까지 쭉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년도 팬데믹 때 일본 상사 5곳을 매수하기 시작해요. 워렌 버핏이 현금을 꺼낼 때는 언제였냐면 역사적으로 폭락의 한복판 혹은 폭락 직전 요때 하락할 때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만 현금을 꺼냈어요. 그럼 이번에 워렌 버핏이 거의 한 3년 만에 현금을 꺼냈다는 건 시장이 좋아서 상승장을 타기 위해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땐 폭락장이 어떻게 보면 초입 폭락장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 5월달 그 주주총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5월달 한창 잘 나갔죠. 그 시장이. 지금처럼 사람들이 도박 심리에 빠져있던 적이 없었대요. 그래 놓고 자기가 매수를 했어. 그리고 나서.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뭐 해석해야 될지는 정확한 건 없으니까. 자, 그럼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난 하락장에서 워렌 버핏 매수를 보면 닷컴 버블, 2008, 팬데믹, 폭락장이었죠. 근데 이때 특징은 뭐였냐면 가격이 크게 하락했을 때. 누가 봐도 진짜 매수 타이밍, 너무 저렴해졌을 때, 그리고 경제적으로 뭐가 터졌을 때. 그럴 때 현금을 꺼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경기 어떻죠? 경제 성장률 좋아요. 재정 정책 나쁘지 않습니다. 기업들 계속 캐펙스 늘리고 있죠. 지금 무너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럼 역사적으로 워렌 버핏이 지난 그 세 번의 하락장 때 담았던 그 사례랑 지금 사례랑 단순히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옳지 않는 비교다. 위기가 터진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미국 주식 가격이 밑에야. 낮은 상태야.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높은 고점이잖아요. 지금. 그럼 왜 워렌 버핏이 지금 매수를 했을까? 전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 7월 달에도 자기네들이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은 즉슨 뭔 뜻이에요? 버크셔 해사웨이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 버크셔 해사웨이 주가 좀 올리자. 임원진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생각에는 이런 거지. AI 관련된 주식 살 게 없네. 마땅한 게. 에이, 우리 거나 사자. 자사주나 매입하자. 주가는 좀 많이 흔들리고 빠졌는데 7월 달까지도 산다 그래? 그러면 탄력 받겠지. 자기네 자사주 매집을 위한 움직임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쪽도 실제로 증시 환경이 나아졌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구글에 100억 달러 주식 발행을 해서 주식을 샀죠. 싸게. 시중에 5%인가? 6, 7%인가? 한 100억 달러를 샀다는 건 구글을 샀다는 건 여러분들 AI에 베팅했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애플을 샀다는 건 다르겠지만 구글을 샀다는 건 AI에 베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 때 나와서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건 야, 시장이 좀 좋아지네. 우리도 AI 투자해야겠네. 본격적으로 AI 시장에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중요한 게 13F 보고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워렌 버핏이 뭐를 담았는지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거 보셔야 돼요. 거기에 AI 관련된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한 거죠. 아, 워렌 버핏도 이제 본격적으로 슬슬 현금을 쓰기 시작했구나.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 실제로 샀다 안 샀다 실제로 얼마를 사서 시장의 유동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영향을 줘요. 바이든 정부가 유동성이 부족해가지고 실리콘밸리 은행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그 인물이 누구냐면 워렌 버핏이에요. 실제로 돈을 뭐 빌릴 수도 있고 뭐 유동성을 조달할 수도 있었겠지만 워렌 버핏이 움직이면 시장 심리가 살아난다. 그럴 정도로 미국 증시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워렌 버핏 13F 보고서 딱 열어놨는데 AI 관련된 주식을 샀다. 그러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간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워렌 버핏 매수 들어온 거 전 좋다고 봅니다. 자사주 매입했거나 아니면 진짜 시장 환경이 바뀌어서 지네들도 투자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8월 14일 날 발표되는 거 13회 공시 이거 워렌 버크셔 회사에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전 닉스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삼전 닉스 물려 있는데 반도체는 언제 오르나요?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반도체는 언제 오를까? 반도체는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뭐 마이크론이라던가 샌디스크라던가 반도체 메모리 기업들이 올라야 삼전 닉스도 같이 오르겠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 얘네 자체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레버리지가 청산을 어느 정도 했고 청소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쉽지 않아. 어느 정도 미국 증시가 이제 전고점 다 뚫고 막 중소형주들까지 막 팔딱팔딱 뛰면서 상승하면서 반도체들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순서를 보자면 미국 증시 상승, 순환매. 그동안 좀 못 올랐던 섹터 좀 상승하면서 그다음은 반도체. 그리고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다면 이제 비트코인까지.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잘 버텨야 돼요. 잘 갖고 있어야 돼. 괜히 막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하이닉스 배당 좋은 소식 나오면 오르지 않을까요? 나오죠. 근데 하이닉스 배당 그 코딱지 많은 거 줘가지고 주가를 들어올릴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국내 주식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올라가고 이제 시장에서 좋아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닫는 건데 국내 주식을 왜 안 좋아하냐면 삼전 닉스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1분만 얘기할게요. 이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만 국내 주식 시장은 신흥국이라고. 하루에 지수가 두 자릿수씩 움직였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그게 어떻게 장이야. 빠친코지. 카지노보다 더 변동성이 심해. 그 말은 즉슨 아직 우리 주식시장은 신흥국이에요. 이멀진 국가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배당. 배당 그 쥐꼬리만큼 줘가지고 주주 환원도 안 해주고 자사주 매입부터 시작해서 미국처럼 해야지.